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전국 그리고 협치라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일 텐데요. 자, 아까 질문하셨죠? 예? 예. 대답하십시오, 이제 유 의원님. 저는 어저께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만난 데 이어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 방문한 건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표시라고 봅니다. 그 대통령의 약속, 정례적으로 만나겠다고 한 것을 바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선 연정을 할 것이냐 하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바로 그 길로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정을 하려면 자리를 맡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의 목표가 무엇이고 프로그램을 갖다가 어디를 같이 할 것인가가 합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중부담 중복지 국가의 초입까지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은 어떻게 걷고 지출은 어떻게 하자. 이런 합의를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또 일각에서는 그럼 정착연대만 하자, 입법연대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당연히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사안사안에 따라 정책연대를 하는 거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그럼 그 중간에 생각할 수 있는 게 통합정부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통합정부는 이제 크게 보면 개념으로 보면 협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통합정부도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작은 민주당의 김효석 의원을 교육부 총리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 당에서 거부해갖고 풀어주지 않아서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바른정당이나 또 정의당이나 또 국민의당 또 자유한국당에 이런저런 제안을 할 겁니다. 추천해달라는 제안을 할 텐데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준다면은 그 협치가 또 통합정부가 쉽게 운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어려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난점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야당들이 각 당의 사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뭐 자유한국당은 지금 홍준표 후보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 같고 벌써부터 바른정당에서 탈퇴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의원들 들어오냐 많이 갖고 다투고 있고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본인 사퇴하면서 바로 지금 당내에서 충돌 있고 안철수 후보의 입지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고 그나마 조용하다면 그래도 바른정당하고 정의당인데 바른정당하고 정의당은 상대적으로 의석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게 다른 당의 사정들까지 고려해가면서 협치를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머리 아픈 상황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박영선 그 통합정부 추진위원회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뭐 굉장히 범위를 넓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은 분명히 계시고 이런 분들도 개별적으로는 얼마든지 협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저는 상당히 정교한 이 권력 운용에 있어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가 모임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선한 의지만 가지고 이게 되지가 않거든요. 거기에는 반대파도 있고 찬성파도 있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밀한 이 고려와 때로는 공격, 때로는 타협, 다양한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로서는 조금 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굉장히 정교한 일단은 디자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환경 관리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많이 방문하고 하는 이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국정 운영의 환경을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지지도가 높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아젠다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나오고 큰 틀에서의 환경 관리가 잘 돼가면 야당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싶어도 국민들이 다 지금 박수를 치고 있으면 반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틀에서 큰 틀의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역시 소통의 문제인데 소통이라는 것이 많이 찾아가서 대화하고 얘기하고 이것이 기본이긴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결과가 없는 그냥 만남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협상을 해야 되고 일정하게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야당과 협치를 할 때 거기에 때로는 자리를 줘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때로는 법안이 우리가 100을 통과시키고 싶지만 60선에서 만족해야 될 때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하나하나에 대한 정교한 로드맵이 필요하지 어느 정당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심상정 후보 전 후보에게 노동장관 맡아주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제안을 이런 식은 오히려 더 상대로의 경계심을 키우고 더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그 범위에 대해서 별로 동의 안 하시던 것 같은데요. 박영선 의원하고 좀 다른 생각이세요? 윤병두 의원께서? 그 정치적인 환경 관리랑 국민적인 환경 관리 다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야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그 양재열 변호사님 말씀도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박근혜 정부 초창기에 제가 야당 대표로서 여당하고 여러 가지 협상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원하는 가치가 원하는 목표가 분명해야지만 사실은 주고받을 게 있어요.
그쪽이 정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근데 지금 야당이 지금 저렇게 풍비박산에 나갔고 무엇을 다음에 야당 5년을 하면서 첫 1년 동안 무엇을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그 가치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 주고받을 게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도부가 정비 안 되는 가운데서 누구 한 의원을 우리 와서 같이 협력해달라고 하면 그 의원은 사실은 탈당하고 오든지 제명을 당하고 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서 이렇게 불쑥불쑥 던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갖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무엇을 관찰하려고 하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협치를 같이 하자고 하는 정비가 되어 간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예. 최 교수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사실 뭐 이와 관련해서 뭐 다 세 분이 다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오늘 박영선 의원이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유승민 의원의 그 입각 부분은 조금 경솔하지 않았나는 생각입니다. 앞서 우리 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협치냐, 정책연대냐, 연정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불쑥 그 야당 의원을 입각시키겠다. 그것도 지금 야당과의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리고 특히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선거에서 같이 경합을 벌였던 지금 후보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를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불쑥 데려가는, 빼가는 듯한 그런 인상 자체는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옳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여소야대 국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남은 거는 어떻게, 어디까지인데요. 저희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